술에 약해 보이는 여성 국회의원이 제 맘에 안 드는 신문 칼럼을 쓴 소설가를 향해서 지식인이면 어느 편인지를 분명히 밝혀라 고 삿대질을 했다. 나는 경악했다. 어느 편인지 밝히라니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이 나의 지성일 수 있는가? 당신들은 또 어느 편인가? 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판하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기고했는데요.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보수 언론과 기자 등을 비판하는 취중 발언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언론인 출신 소설가 김은 씨는 양측의 의도를 간파하고 개수작을 그만두라라는 칼럼으로 나무랐는데요.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20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당시 논란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처럼 비슷한 프레임 논쟁이 넘치는 게 현실이죠. 재미썸 건물 매입을 둘러싼 논란도 그 프레임 가운데 하나로 보려는 시각이 있는데요. 인간의 진실은 신념보다 의심 쪽에 있다고 본다는 김훈 선생의 한마디가 등줄기를 서늘하게 하는 죽비의 엄정함으로 다가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경우는 없다는 제주 지역의 유일한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판 2021. 매주 금요일은요 제주 아트 플랫폼 관련 릴레이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인터넷신문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편집국장님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형훈입니다. 먼저 이 소소한 팟캐스트에 이렇게 또 친히 출연을 해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원래 이거 굉장히 또 이 바쁘신 분인데 참 제가 어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원래 굉장히 대선배신데 대선배를 상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바쁘지만 실제적으로도 바쁩니다. 어제도 밤새 글 쓰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작업하고 그런데 우리 고재일 후배님께서 친히 전화 주시고 전화 주시니까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그런 겁니까? 예. 일단은 국장님 저희 팟캐스트 청취하는 분들 특히 이제 이 재미썸 관련한 릴레이 인터뷰가 제법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제 소개를 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긴데 좀 축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나기는 1965년 제주시 화북동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언론사로 이제 활동하는 거는 1991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1년째 언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책 낸 것도 다 얘기하십시오. 다 얘기하십시오.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 책을 냈는데 한때 서울 교보문고 이달의 책 교보문고 이달의 책 예, 그쪽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6월인가? 예. 그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지금도 계속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는데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후속편을 지금 못 써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 예. 제가 기다리는 독자들이 많으시군요. 언론생활을 하면서 역사, 문화, 특히 문화 쪽에서는 건축 분야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였고 그 덕분에 제주 건축 문화인상도 또 받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릴레이 인터뷰 계속 하고 계신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또 인터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하나 이제 꽂힌 게 어린이 놀이 관련해서 이제 꽂혀가지고 그 관련 기획도 그건 또 몇 년 됐습니다. 한 3,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 국장님은 진짜 정말 감히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제주 지역 언론 역사의 산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이제 1991년에 이 언론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명의 눈동자를 보던 그 시절에 재민일보에 입사해가지고 사회부장까지 역임을 하셨고요. 2010년부터 이제 그 미디어 제주에서 이제 취재 활동 이어가고 계시고 아까 책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게 2016년에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기자 활동을 하면서 저술가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참 녹록한 환경은 아닌데 어쨌든 책도 내셨고 인쇄는 좀 나왔습니다. 인쇄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하, 인쇄는 신경을 안 쓰십니다. 인쇄 말고 그 후속으로 따라오는 게 꽤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무튼 그 수상 경력도 좀 있으십니다. 이제 본인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기획보도상 받으셨고요. 전국지방신문협의회 보도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랑 달리 존존한 언론인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일단 본격적인 그 얘기에 앞서 가지고 잠깐 좀 김 국장님과 인터뷰를 갖는 게 오늘 이제 2021년 3월 26일인데요. 지금 재밌성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 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이제 아트 플랫폼 조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이게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도내 문화예술계 관계자 한 20여 명 정도가 요 재밌선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뒤에 이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지금 보류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질문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네. 일단 이거부터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재밌섬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해서 좀 약간 요즘 보면 좀 재밌게 흐르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언론은 매입에 대해서 어느 편이고 네, 그렇죠. 또 다른 언론은 뭐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어떤 논리를 떠나가지고 뭔가 프레임처럼 지금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는 자체는 프레임은 맞습니다. 프레임 맞는데 서울대 교수 최인철 교수가 낸 책에 또 프레임이란 또 책이 있거든요. 고급지네요 또. 예. 그 책을 통해 우리가 지닌 시각의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프레임을 어떤 것에 씌우게 될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상을 이제 바라보곤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프레임이 이제 문제점인데, 우리가 창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바로 이제 프레임인데, 네. 그 창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이 프레임에 담긴 그 자연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또 다른 더 나은 자연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프레임에 갇혀서이거든요. 그래 프레임을 탈출할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된 자연을 이제 바라볼 수가 사실 그대로를 그렇죠. 마주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만나는 게 그게 진짜 프레임을 탈출해야 되고 어제도 마침 제가 관련 강연을 또 했는데 나를 가진 틀을 벗어 던져라. 예, 그러니까 프레임에 씌우지 말고 그렇죠. 그 프레임을 벗어 던져야 제대로 또 자기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언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프레임을 씌운 상태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 쓰고 있는 글을 제대로 좀 읽어줬으면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미디어 제주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제가 쓰는 글 자체도 이제 프레임이긴 해요. 그런데 네. 그거는 제대로 국장님이 보시는 그렇죠. 프레임이죠. 제대로 된 이야기라는 이제 프레임이고 논란이 되는 재밌음 건물 매입과 그 주변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매입 단순한 그 프레임으로 보지 말고 그 주변 상황이 어떤지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제대로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정 언론과 특정 언론 간의 프레임 싸움이라고 볼 게 아니고 이제 독자분들이나 이제 이 청취자분들도 좀 더 시야를 확대해 가지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안 이 재밌섬 건물 매입 논란이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다가 이게 지난 2월 초에 어쨌든 이게 재단에서 조건부 재추진을 하겠다라는 이런 자료를 발표하면서 냈는데, 사실 이제 미디어 제주에서는 그 담당 취재하는 기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트 플랫폼 재추진에 대해서 결정 과정은 도민들이 알 수 없다. 라는 좀 이런 비판적인 보도를 냈고, 제주의 소리가
아트 플랫폼 3년 만에 재가동을 했는데 이제 발목 잡기 그만해라. 네네네. 라는 그렇죠.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이제 뭐 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거는 뭐 언론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원래는. 예, 굳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기사가 나오니 며칠 뒤에 언론은 따옴표가 아닌 진실 확인자여야 한다. 네네. 라는 칼럼을 쓰시면서 제주의 소리를 직접 거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이 언론사를 거론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주의 소리 그 기사를 읽어보면은 저는 기사라고 보진 않고 그래서 그냥 글로 보는데 왜 기사가 아니냐? 기사라면은 제대로 된 논증이 있어야 되고 또 제대로 옮겨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거기 보면은 한 이제 문화 기획자가 그렇죠. 등장을 예. 하는데 예, 그 예. 문화 기획자가 미디어 제주라는 명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소설을 쓴 것처럼 지역 예, 언론. 예. 예.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언론 솔직히 저는 소설을 이제 써본 적도 없고 실제 소설은 못 씁니다. 예. 뭐 수필 예. 뭐 수필 아니면 진짜 진실 그대로를 이제 쓰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우리가 진실 확인자는 무엇인가? 영어로는 authenticator라고 이제 부르는데 authenticator. 예, 예. 이게 뭐 입증하는 사람 정도 예.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널리즘 측면에서 보면 저널리즘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걸 진실 확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문화기획자를 쓴 제주 소리는 여기 진실 확인자라는 얘기를 알고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도하는 게 그건 언론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언론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관, 어떤 기록자, 그거를 광범위하게 언론으로 이제 취급을 가능하지만은 진짜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너머 걸 봐야 돼요. 그게 진실입니다. 사실은 널려 있는데 그 사실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너머의 진실을 봐야 되는 게 그게 언론이고 예를 들어서 어디 불이 났다. 예. 불이 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디 불났다. 그렇게만 씁니까? 언론은 그게 절대 아니죠. 불난 이유, 왜 불났을까? 뭐 방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안타까운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이면을 파헤쳐서 진실을 캐내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실 확인자. 진실 확인자. 딴편 무엇이나. 딴편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인용. 그렇죠. 인용을 하게 되면 제대로 인용을 해야 되고 그 인용이 맞는지 확인을 또 절차를 거쳐야 돼요. 또 언론이 놓치는 게 있는데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가려져 가지고 언론이 우리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익명성을 벗어 던지고 문화기획자라면은 한 문화기획자가 아니고 그냥 모 문화기획자가 아니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홍길동. 예. 그런 사람이면 좋고 그 문화기획자가 나 이름 밝히기 좀 꺼린다. 그러면은 제주의 소리가 얘기를 해야죠. 어떤 이유로 밝히기를 꺼려한 문화기획자라고 써줘야 됩니다. 예. 절대 언론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저 언론의 역할이고 그래서 요건 안 되겠다. 요게 진짜 제대로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언론의 기본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좀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 보도와 진실 보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주의 소리의 그 문제 기사 발목 잡기 그만 그 기사를 보면은 문화 기획자의 코멘트를 빌려가지고 뭐 일부 정치권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이 내용을 워딩을 그대로 옮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워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걸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워딩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이라는 게 어쨌든 제주의 소리의 주장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또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저널리즘이 굉장히 또 비판을 받는 대목 중에 하나가 따옴표 저널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실 확인 없이 그대로
좀 세고 거친 발언들만 그대로 워딩을 옮기면서 언론이 본질을 왜곡하는 데 앞장선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번 제주의 소리 기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평가를 그대로 이걸 옮기고 그걸 뭐 기사 내용에 담고 뭐 그걸 뭐 부제목에 올림으로써 굉장히 진실을 좀 호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재밌음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의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미디어 제주는 분명히 제주의 소리하고는 논조 차원에서 많은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분명히 네. 근데 사실 지역 언론계에서는 이제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고 출입처에서도 이렇게 뭐 좀 자주 얼굴도 보고 하시는 분들인데 계속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입장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은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봐야 되고 그게 언론이기 때문에 요 기자는 후배고 요 기자는 선배고, 예, 그런 또 우리가 제주도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이 문화를 하는 사람 개개인하고도 서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점인데 그럼 문제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요거는 있을 수는 없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이제 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꺼릴 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참 지역 언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네네. 보기 힘든 케이스라 가지고 어쨌든 미디어 제주의 김 국장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재밌음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해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작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슈를 끌고 가는 지역의 언론이 미디어 제주하고 제주의 소리 거의 두 개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좀 그런 편이죠. 예, 네네. 나머지 언론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침묵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뭐 큰 이슈로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미디어 제주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김영우 국장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재밌음 건물 매입 문제에 혹시 좀 이걸 좀 들여다보게 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계기는 저 자신부터 시작이죠.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의문을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8년 2018년 네, 5월 2018년. 예. 2018 5월 8일인지 5월 15일인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화예술재단에서 그때는 이름이 한지골 아트 플랫폼. 네, 맞습니다. 한지골 아트 플랫폼. 지금은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인데, 맞습니다. 그때 가칭해가지고 네. 한지골 아트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음 건물을 산다. 이제 그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하길래 네. 주민 설명회 열어야지. 예, 당연한 절차니까. 또 돈이 들고 그 건물을 사겠다고 하니까. 근데 주민 설명회를 여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전에 주민 설명회가 3시인가 그랬고 그날 오전 11시에 기자간담을 한다고 하길래 간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 오후에 설명회를. 그렇죠. 그게 뭔가 이상하다. 설명회를 들으면 되는데 기자간담회를 왜 먼저 열지? 그때 이 촉이 온 겁니다. 아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특정 출입처 얘기를 굉장히 잘 듣는 편이 있어요. 예. 성향이 그렇습니다. 좀 약간 그런 게 그렇죠. 있죠. 정치부 기자면 정치부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경제부 기자면 경제부 얘기 기자를 많이 들어주고 교육부 기자면 교육 관련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럽니다. 근데 사업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앞서 가지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은 재단 측에서는 재단 논리를 펼 것이고, 그럼 네. 기자들한테 그게 또 먹히거든요. 그걸 받아든 기자들은 이거 사업을 해야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주민 설명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주민 설명회에 당연한 절차다. 아하. 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고. 그때 후배를 보냈죠. 후배 보내가지고 이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기자간담회 열고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뭔가 풍기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학습 효과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죠, 당연하죠. 예, 좀 약간 그 어떤 반대 논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예, 그런 경우에는 반대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서 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이게 찬성 논리, 반대 논리가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자간담회 가지 않고 바로 후배한테 주민 설명회에 가서 그거를 들으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시작이 되고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재민선 매입 논란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지금 뭐가 좀 정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미디어 제주와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내시고 취재를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사실 이게 그 처음에 아까 구장님 말씀하셨듯이 한직골 아트 플랫폼이라는 가칭으로 시작됐고 지금은 이게 명칭 자체가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그거는 괜찮은 것 같다. 타당성도 인정되고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지금 재민선 매입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혹시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도 아트 플랫폼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트 플랫폼이 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정작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인들이 그 아트 플랫폼을 하겠다는 문화예술인들이 아트 플랫폼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재미성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아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흘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그렇죠. 공연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연 연습장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시설 이제 규모를 구상을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트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예술인 회관하고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예술인 회관. 아트 플랫폼이 무엇인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기차나 열차를 이제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특히 팟캐스트니까 상상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차가 이제 들어오는 걸 이제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열차를 타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어떤요? 뭐 예를 들어 제주에는 역이 없지만 제주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합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합실이 있고 그러면 표를 끊게 되죠. 검표 과정. 뭐 지금은 검표도 안 하지만은 검표를 거치고 가서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열차하고 기차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갈지 알잖아요. 그렇죠. 제주에서 출발했을 때 서귀포로를 갈 수도 있고 한림으로 갈 수도 있고 성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 목적지는 다릅니다. 그런데 기차라는 게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 기차는 바로 우리가 예술에 대입시켜 보면은 예술 활동이 바로 기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랫폼은 예술 활동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예술을 할지 미리 다 이제 기다리죠. 그러니까 서귀포라는 목적을 가진 예술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성산이라는 목적을 가진 예술 활동이 있는 거고 한림이라는 목적을 가진 예술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꿔 말하면은 사진이라는 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음악이라는 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건축이라는 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플랫폼에 있는 거예요. 분야도 다양하고 그렇죠. 분야도 다양하고 분야별로 굉장히 그러니까 고급 수준의 문화 예술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그 뭐 직장인이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의 뭐 이런 것을 할 것인가? 그렇죠. 뭐 아니면 학생 수준의 뭔가를 할 것인가? 어쨌든 목표나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양한 만큼 그 다양한 것을 이제 모두 한꺼번에 이제 수용할 수 있고
뭐 어떤 맞습니다. 서로의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게 또 바로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그래서 거죠. 그 플랫폼에서 예술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플랫폼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찾아온 플랫폼에 다 모든 사람한테 만족시켜주는 예술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플랫폼이고, 근데 지금 구상은 뭐냐? 어떤 단체가 들어간다? 그거는 예술인 회관이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트 플랫폼은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또 칼럼을 또 하나 쓰셨는데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제주 아트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만의 아트 플랫폼,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그 이해 단체 분들의 목소리만이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만을 위한 아트 플랫폼, 일반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걸 추구한다면 아예 없는 게 낫다.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이 당분간 조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뭐 계속 논란이 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면은요, 아까 저희가 지역 언론이 미디어 제주하고 제주의 소리 빼고는 거의 뭐 다루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거의 뭐 100억 원, 그러니까 기본이 100억 원이고 좀 더 나가면 이게 뭐 운영비, 리모델링비 하면 이게 200, 300억짜리 사업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긴 한데, 또 그럴 확률도 높고, 관심을 가질 법한데 좀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경실련 거기 하나 빼고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진영 논리로 좀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뭐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쓰는 데가 또 언론도 한정이 돼 있죠. 한정이 돼 있고, 요거 세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도 특별히 많지는 않죠. 특정 이제 문화예술인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타 시민 단체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주 지역 사회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특히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또 전 이렇게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 문화단체 수장 역할을 했고, 또 그렇죠. 굉장히 시민단체하고 끈끈한 이렇게 연관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걸 다 이해를 하고, 그럼 시민단체가 꼭 목소리를 내기 힘들면은 굳이 저는 안 내도 되고, 오히려 언론에서가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게 더 필요하고, 근데 오히려 진짜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는 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인력 따지고 하는 그런 사회가 맞긴 맞지만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또 생활 문화인으로서, 어쨌든 이 재밀성 건물 매입 논란, 아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해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오늘 끝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이 아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어떤 해법,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고 이렇게 좀 결론을 도출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요게 저는 사회적으로, 우리 제주도 사회적으로 좀 확산됐으면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걸 좀 더 공론화 시켜가지고 확산시켜 주는 게 어떨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할 때 프레임을 이제 씌웠습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게 단순하게 재미성 매입과 관련된 프레임인데, 우리가 그 프레임을 좀 깨고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문화예술을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제대로 지금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또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가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민성 건물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냥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는 100% 욕먹습니다. 매입을 해서 욕먹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운영 상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욕먹어요. 지금은 제주도의 소리가 찬성하겠지만 나중에 재단 또 욕먹습니다. 제주도 소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운영이 엉망진창일 게 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트 플랫폼에 대한 아무런 이렇게 준비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은 욕먹는 게 100%고, 그럼 지금 식으로는 아트 플랫폼이 제가 보기에도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방향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향 전환. 예. 네. 문화예술인들 있으면 좀 제대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트 플랫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주시고 제주 도민들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민들의 문화예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하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플랫폼이라고 또 닮으면 안 그렇죠. 되고요. 왜냐하면은 예술인 회관으로. 예, 그렇죠. 플랫폼은 삶의 예술을 할 우리 같은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술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플랫폼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낸 돈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저도 용납을 할 수 없고, 핵심은 도민들이 이제 문화 향유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문화를 이렇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예술인들도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세우는 게 문화예술의 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화예술의 섬이 특정 예술인 전문적인 예술인들만 위한 겁니까? 문화예술인만을 위한 섬은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제주도민 70만 그렇습니다. 명이 문화예술의 섬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세우는 겁니다. 제가 만일 예술인이라면 특정인, 그러니까 내가 예술이니까 내가 살 공간을 위해서만 아트 플랫폼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살기가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요거 문제만 해소해주면 여러분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갈만한 게 다 이렇게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프랑스 앵테르미땅이라는 앵테르미땅. 예, 앵테르미땅.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 전문적인 예술인이다.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술 활동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하라. 기본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 소득 개념의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음악 활동을 한다든지 앵테르미땅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됩니다. 앵테르미땅. 예. 예. 그러면 그 해소가 되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의 기본 소득을 받고 거기서 예술을 창출하고 예술을 팔 수도 있고. 그렇죠. 팔아서 그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도민들을 위해서 예술을 전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플랫폼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예술 활동을 하는 그렇죠, 그 그렇죠. 공간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미술 활동을 하는데 나는 기본 소득을 받고 앵테르미땅을 통해서 기본 소득을 받고 예술 활동을 한다. 그럼 이 공간은 나의 그러니까 미술 활동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민들이 와서 이 플랫폼에서 즐기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주도민들이 예술을 즐기잖아요. 그럼 예술을 즐긴 제주도민들은 또 다른 예술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통해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멋지게, 그게 바로 문화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실은 그 저번 주에 두 번째 릴레이 인터뷰로 고영림 그
제주 국제교류문화협회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뽕피드 센터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프랑스가 지금 뽕피드 센터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한테 들은 그 앵테르미 땅, 네. 예, 이게 정말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문화예술의 강국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일 또 제가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앵테르미땅 같은 거 해달라 했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언론이 해줘야죠. 네. 언론이 하고 이게 문화예술인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를 갖춰주고 그걸 우선 해주라. 도의회든 도청이든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을 가질 거 아니냐. 네. 도민들은 플랫폼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기사를 쓰죠. 아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 제주 김영훈 편집국장님과 함께 재밌섬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서 릴레이 인터뷰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앵테르미 땅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지원책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독자로서 또 이제 신문 기사들을 읽으실 때 재밌섬 이 매입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틀에 갇힌 프레임을 보시기보다는 좀 넓은 그림으로 좀 정말 맥락을 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국장님 말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어쨌든 이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이렇게 또 전에 원래 그 미디어 제주가 팟캐스트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했는데 협력 단체가 약간 삐걱삐걱하는 바람에 예. 그냥 우리끼리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글도 글이지만 우리 김영훈 국장님은 팟캐스트나 이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언론인이시다. 굉장히 91년이면 아마 그때 이제 원고지에 기사 쓸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고지를 기사를 쓰면서 그때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뉴미디어까지 섭렵을 하는 거의 뭐 언론계의 살아있는 화석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한번 저희 보컬의 제주판 한번 출연을 해주시면은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 한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시고 얼굴도 좀 비춰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